글로벌, 뭐 중국, 뭐 미국, 뭐 어느 국가 다 포함해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마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, 투자 관점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가장 큰 악재를 올 초에 상반기에 한번 봤기 때문에 분할 매수 또 기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 김승현 팀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습니까? 네, 네.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. 증시도 좀 이렇게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는데, 그럼요. 예. 오늘은 좀 팀장님 모시고 네. 우리나라 말고 약간 중국 관련해서 네네. 또 최근 핫한 주식들 있잖아요. 네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사실 한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네, 그 중국 쪽이 가장 안 좋았거든요, 증시가. 예. 근데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엄청 빠진 다음에 월가 쪽에서 이제 중국 주식을 사야 된다. 네네. 그런 이제 바이콜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또 퍼포먼스가 좋은 또 그런 상황에 또 마주하고 있어요. 맞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. 우선은 네. 제가 첫 인사가 네. 날씨가 많이 덥다라고 말씀드렸죠. 네. 이게 뭐 그냥 날씨 안부 말도 있는데 지금 드리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성. 날이 더워졌는데 그냥 더워진 게 아닙니다.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 이 더워진 날씨,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좀 하나의 그 큰 요인이 돼서 저희가 매년 뭐 기후변화, ESG 이런 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만큼은 특히나 이 태양광이 좀 더, 그다음에 클린 에너지가 좀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. 네. 우선 뭐 태양광 주식 또는 뭐 클린 에너지 먼저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또 저희가 7월입니다. 그래서 좀 한번 결산. 네, 이제 오늘 차이나 얘기 드릴 텐데 네네. 차이나가 굉장히 좀 테마가 핫하죠. 네. 뭐 최근에 전기차, 차이나 전기차도 굉장히 핫하고 뭐 많은 조정을 있다가 좀 가파르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분들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. 네. 그래서 한번 수익률 테마별로 한번 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차이나 같은 게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테크 좀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네. 뭐 클린 에너지 아니면 전기차, 뭐 소비 브랜드, 뭐 클린 다른 뭐 클린 관련된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테마들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. 네. MSCI 차이나 같은 경우 마이너스 한 10% 정도 돼 있는데 성과가 좀 안 좋았던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%. 물론 최근에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워낙 저평가 얘기 좀 나오고 있고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동의는 할 수 없는데 미중 무역 분쟁의 좀 하나의 그런 그 테마 중에 하나로 좀 지목이 되면서 바이오테크가 무역 분쟁주로 들어가면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고요. 네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기차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한 5.6% 정도 반등은 좋지 않았죠. 클린 에너지는 의외로 좀 선방했습니다. 그래도 성과가 상대적으로 제일 좋고요. 마이너스 한 2.5%. 그 외에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로봇,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조금 성과가 안 좋았었고요. 근데 최근 3개월 성과를 보면은 아예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. 예,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3월, 4월에 뭐 락다운 이슈도 있었고요. 네. 또 그런 이슈들이 좀 오히려 한 번에 오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오히려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 3개월 수익률은 전기차가 한 19% 정도, 그다음에 뭐 소비 트렌드, 여기 트렌드에 근데 전기차 관련 주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, 여기서 한 14%, 클린 에너지도 한 10% 정도, 오히려 최근 3개월 성과 같은 경우는 이 테마들이 오히려 플러스 반등하면서 좀 최근의 시장 상황이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저희 뭐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중국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중국이 왜 이렇게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냐 하는 거는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금리 인상. 오늘 또 기사 보니까 뭐 울트라 스텝. 맞아요. 네, 얘기까지 나오면서 1%포인트 올리는 거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는 좀 부족할 정도로 긴축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이 좀 긴축해서 좀 자유롭습니다. 사실은 뭐 코로나 이후 때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, 뭐 한국처럼 이렇게 좀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고 경기 부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경기가 굉장히 많이 슬로우해졌죠. 락다운까지 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좀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실업률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논할 당대가 역설적으로 아닌 거죠, 사실 중국은. 중국만 약간 따로 놀았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경기가 많이 좀 뭐 과열 느낌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굉장히 식어 있는 좀 경기 부양책이
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중국의 상황인데 워낙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글로벌 긴축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좀 자유로운 그런 상황들이고요. 또 중국이 이제 서서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중국이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래서 상반기에 좀 좋았던 테마를 하나를 좀 꼽자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차이나 전기차 네, 매우 좋았습니다. 그래서 뭐 리튬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뭐 상해 그 락다운이 좀 나오면서 전기차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락다운도 좀 풀리고 그다음에 리튬 가격도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전기차가 굉장히 핫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계속 말씀드릴 텐데 클린 에너지. 제가 볼 때는 이 클린 에너지가 제2의 차이나 전기차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건 네.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요즘 세미나 하면은 사실 중국 관련돼서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. 맞아요. 그 좋으니까 지금. 네. 네. 중국에 대한 네. 질문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제일 많은데 첫 번째, 네, 차이나 전기차가 더 가나요? 네, 똑같네요, 사실. 똑같습니다. 네, 느끼시는 게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. 차이나 전기차 혹시 지금 뭐 영상 보시면은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미래에셋증권 HTS 한번 봐주시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를 검색해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드라마틱합니다. 완전 V자로 이렇게 쫙 최근에 올라가는. 맞습니다. 그래서 떨어질 때는 좀 표현이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화끈하게 떨어지고요. 네. 반대로 오를 때도 좀 화끈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고 요 의미가 뭐냐면은 중장기 이 성장 테마가 확실하다면 네 그리고 우상향할 것으로 뭐 산업의 뭐 크기가 확실하다면은 단기 악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식시장이지만 반영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시장은 좀 빠르게 좀 V자 반등을 한다 이거고요.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 중장기적인 그런 목표 아니면 중장기적인 산업의 성장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또는 그걸 충분히 바뀌지 않을 정도의 그런 단기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조심스럽지만 좀 분할 매수 또 기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조심스럽게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워낙 지금 증시가 너무 어렵고 작은 악재도 좀 크게 반응하는 좀 약세장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. 제가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러한 것들이 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럼 네.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하나 네. 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이 차이나 전기차의 배터리 원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우선은 맥쿼리 증권에 따르면은 2020년부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 원가가 90% 정도 하락했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옛날이긴 한데 2010년 초반을 한번 보시면은 전기차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뭐 규모의 경제도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좀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1년 초 이후에 한 1년 만에 배터리 원가가 한 70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원가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많은 좀 부담이 된 건 좀 사실인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원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가 진격이 좀 중단되는 이슈일까? 더 이상 전기차가 성장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. 우선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주요 시장에서는 전기차 침투율이 좀 상승했습니다. 아마 이 그림이 나간 것 같은데 네. 전기차 같은 경우 뭐 EU 5개 국가는 뭐 독일, 프랑스, 뭐 영국, 스페인, 이탈리아인데요. 올 초에 사실 뭐 락다운도 있었고 뭐 전쟁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년만큼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서히 조금씩 4월이나 5월은 조금 다운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여전히 조금씩 이 락다운이 풀리면서 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.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작년 요맘때 보면 전기차의 점유율 뭐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20% 내외인데 뭐 3월, 뭐 4월, 5월 이렇게 지나면서 전기차 침투율이 그래도 꾸준히 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4월 같은 경우 29%까지 올랐고 5월에는 그래도 조금 락다운 좀 있으면서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전기차 침투율이 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은 전기차의 성장성에 대해서 사실 그러한 단기 악재만 없으면은 여전히 높다라는 걸 저희가
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또 국내 사실 케이스를 보더라도 똑같습니다. 요 현상은 중국만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사가 어제 오늘 나왔죠. 네. 현대차 아이오닉 5, 6 네, 발표했었고요. 여기 좀 어마어마한 의사결정도 하나 있었습니다. 29년 만에 국내 공장을 신설했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주로 해외 쪽 공장을 좀 많이 짓거나 하는 네. 경우가 많았는데 국내 공장을 증설했다는 거, 규모도 한 2조 원 정도, 그다음에 생산량도 연 한 15만 대, 2025년 준공인 거죠. 그래서 글로벌 중국, 미국 어느 국가 다 포함해서 국내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마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저 또한 저희 전망이나 이런 걸 볼 때도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올해 전기차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죠. 네. 이 전기차 배터리 원가가 70%를 상승하긴 했는데 네. 왜 전기차 침투율은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은 중장기적인 환경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비용입니다. 네, 사실은 이 토탈 코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내연 기관차에 대한 이 운행 비용도 똑같이 올랐어요.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이런 유가가 좀 급등하면서 요즘 경유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. 더 비싸잖아요. 네, 휘발유가 더 비쌉니다. 네. 그래서 네. 전기차에 대한 리튬 안에 있는 원자재만 오르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정말 이 숨쉬는 비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비교해 보면은 전체 비용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기존의 전기차에 대한 이 상품 가치를 좀 약간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있습니다. 요즘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전기차 이렇게 새로 런칭할 때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캠핑 같은 거에 대해서 충전도 충분히 가능하다. 이런 것도 사실은 장점이 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도 궁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. 올 초에 이런 매크로 이슈가 없었으면 올해 초에 CES 같은 데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. 그래서 자율주행이 올해 또 크게 성장하는, 그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나 다른 국가 같은 경우도 유료 자율주행 같은 게 허가가 나오는 그런 좀 해이기도 해서 자율주행이 굉장히 좀 발전하고 이 자율주행이 가장 완벽하게 궁합이 맞는 건 전기차입니다. 전기차가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율주행의 좀 올해 발전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사실 전기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요. 디자인 무시할 수 없죠.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안에 엔진도 넣어야 되고 하는 바퀴랑도 연결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이렇게 창의적으로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렇죠. 네, 차 좋아하시는 분 더 잘 아실 것 같고요.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자격이 훨씬 더 좀 덜 하고요. 그런 측면들이 바로 디자인,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그 저항을 가장 덜 받는 디자인이 바로 유선형 그런 디자인이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기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것도 있고 기사 같은 데 보더라도 30년, 40년 전에 단종된 포니 같은 차도 그렇고요. 그런 차도 바로 전기차로 재해석해서 다시 나오는 그런 것도 사실은 감성적인 측면, 이 소비자가 사실 비용만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들이 다 어울리는 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친환경 이미지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결국은 넷제로 이 회사도 핵심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실천 플랜 중에 하나가 태양광도 있고 풍력 이런 클린 에너지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도 있습니다. 그런 측면들도 바로 전기차에 대한 전체 파일을 키울 수밖에 없고 만약에 올해 이런 글로벌 악재, 단기 악재가 있어가지고 그 내연 기관차의 신규 등록이 원래 빠르면 2030년 또는 2040년에 아예 새로 나오는 등록하는 차 중에 내연 기관차를 등록할 수가 없거든요. 그 연도가 만약에 밀렸다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도입을 늦춘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같이 글로벌 카메이커들이 그 신설, 전기차에 대한 공장 신설을 증축을 연기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도 좀 전기차에 대한 이 시각을 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들을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전기차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. 그런데 오히려 이 상반기에 요런 좀 리튬 가격 급등하고 상해 락다운 나오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차이나 전기차가 이렇게 한번 내려왔지 않습니까? 저희가 작년 말에 보면은 전기차 좋습니다. 2차전지 너무 좋습니다. 근데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바로 리튬 가격.
가격이 급등입니다. 아.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고 그런 측면들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 이런 것들 해서 소비 위축 이런 우려들이 좀 많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좀 극대의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올해 상반기에 다 나왔죠. 단기 200%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네. 오히려 그런 이 2차 전지 또는 전기차 산업의 가장 큰 악재를 올 초에 상반기에 한번 봤기 때문에 이러한 좀 가격 급등이 있더라도 전기차 산업은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이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큰 리스크를 한번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전기차가 너무 좋은데 왜 앞에 차이나가 더 붙냐? 네, 뭐 차이나 전기차가 넘버원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 산업에 대한 뭐 적극적인 지원, 그다음에 이 산업의 성장성 이런 것도 있는데 안에 있는 기업들이 또 얼마나 이 혁신 기업에 좀 가까운지도 굉장히 이 산업이 얼마나 커질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기사를 한번 봐주시면요. 요즘은 좀 시각이 많이 바뀌시기도 해요. 뭐 쿠팡 같은 데 보면은 이 홍강민이라는 전기차가 있습니다. 여기 중국에 보면은 500만 원짜리 차인데요. 네. 이 차가 작년 한 대 중국 전기차 판매량 1위입니다. 아, 그래요? 테슬라도 아니고요. 삐아디의 그런 차도 아니고 500만 원짜리, 600만 원짜리 전기차가 판매 1위를 달성했는데 그게 쿠팡에서 저희가 직구할 수 있도록 물론 아직 팔리진 않았어요. 아마 기사 쿠팡 뭐 홍강민이 이렇게 검색하면 아실 것 같은데. 저도 기사는 본 기억이 있어요. 네, 물론 아직 팔리진 않았습니다. 네, 그래서 물론 요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세컨 차로 주로 많이 좀 쓰시고요. 왜냐하면 어떤 분한테는 뭐 매우 큰 차, 뭐 몇 천만 원짜리 또는 억대 비싼 차가 중요할 수 있는데 어떤 분한테는 좀 거리가 줄더라도 차가 좀 작더라도 운행하기 편하고 주차하기 편하고 한 그런 차가 니즈가 많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약간 예전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가성비, 네, 좀 가격이 좀 싸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용하기 좀 편한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중국의 뭐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캐파 이런 것도 글로벌 넘버원이긴 하지만은 이 기술력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. 기사를 최근에 한 6월 말 정도에 기사가 났는데요. 네. CATL 같은 뭐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이죠. 한 번 충전에 한 1000km까지 가는 이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공개를 했었고요. 3원계라고 하는데 국내 뭐 배터리 뭐 3사가 주로 메인으로 하고 있는 그런 3원계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죠. 여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팩에 대한 레벨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고 무엇보다도 급속 충전 네 10%에서 80% 되는데 10분이면 된다고 합니다. 와, 엄청 빠르네요. 네, 현존하는 최고 기술인데요. 그래서 단순히 중국 내수만을 물론 지금은 중국 내수가 굉장히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긴 한데 이 기업들이 단순히 뭐 중국 정부의 정책만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내수에 그것만 포커싱하는 것들이 아니고 꾸준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른 뭐 다양한 기술들도 있는데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중국이 좀 글로벌 넘버원 기술력으로도 좀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측면을 봤을 때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뭐 중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네, 또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저희가 요즘은 또 이 리스크 요인도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. 그렇죠. 네. 리스크 요인은 네네. 차이나 전기차 리스크는 올해 상반기 보셨던 것처럼 네. 락다운. 중국은 뭐 기사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락다운 정말 세게 합니다. 뭐 그냥 완전히 그냥 고립되잖아요. 네. 그래서. 한국의 거리두기와는 네.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도시를 아예 락다운을 정말 시켜버리는데 락다운이 사실 중국의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. 중국은 워낙 땅도 크고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몇 개 대도시를 한번 점검을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은 그걸 좀 전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뭐 정책의 어떤 뭐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네. 락다운 같은 경우 대도시의 몇 개 도시를 강력하게 실시했는데 결국 제로 코로나의 정책적 효과를 봤습니다. 물론 락다운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아졌죠. 그쵸. 네, 그렇기 때문에 락다운을 뭐 한없이 할 수는 없겠는데 요 말인즉슨 코로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락다운을 언제든지
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줬고 최근에 며칠 전에도 차이나 전기차가 한 4~5% 정도 조정을 받은 날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락다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중국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 얘기 나오면서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? 근데 뭐 이후에 정책적인 조치가 없어서 다시 또 반등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는 또 리스크고요. 두 번째는 바로 어떻게 보면 중국 배터리 이 산업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미국 시장의 접근성이 좀 낮습니다. 그렇죠. 네,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뭐 현지 공장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산업의 단점일 수도 있죠. 그래서 유럽 쪽 진출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시장 비중은 한 10% 정도 수준입니다. 그래서 아직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당장 뭐 경쟁력 관점에서는 또는 매출이나 이런 MS 관점에서는 아직은 괜찮은데 미국 전기차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때는 이 중국 기업들이 조금 최대 약점일 수도 있고요. 물론 대안들이 있긴 합니다. 미국에 같이 조인트 벤처 같이 공장을 생산 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바로 수출하지 않고 다른 국가를 좀 우회를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도 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미국 기업이 또는 중국에 좀 진출할 때 테슬라를 예를 들면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이런 제재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거에 대한 좀 압박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 좀 바람직한 방법들이라고는 좀 볼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요런 미국 시장이 지나치게 커지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기업들에서 중국 관련 차이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진출이 매우 안 좋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는 있습니다. 아직은 그 단계가 초반 단계고 네. 시장 자체가 또 커지거나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까?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좀 약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약점들을 아직 얘기하기에는 네, 다른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나 전망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저희가 좋은 뷰를 가지고 있고요. 이게 사실 중국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탄탄하게 잡고 있긴 한데 또 거기에서도 미국 쪽은 사실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 쪽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얼마나 이제 선전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 향후 성장성이나 주가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맞습니다. 우선 유럽 쪽 같은 사실은 작년 지나면서 올해 또 차이나 전기차 또는 배터리 기업들의 가장 큰 성과는 사실 유럽 시장 진출에 또 달려있다 이렇게 또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. 왜냐하면 내수라는 게 워낙 큰 시장이긴 하는데 20년, 30년 맨날 내수만 할 수는 또 없거든요. 그렇죠. 유럽이라는 또 엄청난 또 시장이 또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진출이 결국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유럽에 대한 진출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좀 더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국내 배터리 3사가 유럽에 대한 비중을 놓고 있는데 CATL이라든지 BYD 같은 종목들이 서서히 중국 전기차의 이 밸류 체인에 본인들의 배터리를 넣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대한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 속도가 느린 거에 대해서 주가가 막 떨어진다 이렇게 저희가 보진 않고요. 워낙 내수 시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유럽 시장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좀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좀 더 이 점프업 몇 단계 더 점프업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요소를 생각하고 있고 근데 요 이슈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분도 그렇지만 CATL이라는 다른 그 기업들도 계속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수만으로는 결국은 한계가 오게 돼 있고 당장 쉽지 않은 미국보다는 그래도 유럽 쪽 시장을 또 공략해야 된다는 것도 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럽 자동차 시장이 더 커지면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.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잖아요.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이 한 10%도 아직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랑 중국 업체랑 이렇게 2차 전지 분야에서 경쟁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한 하루 단위로 보면 약간 주가 차별화가 나오는데 길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. 이게 정말 LG 엔솔이랑 CATL 같은 경우도 그 EV 에비타라고 하죠. 이 밸류에이션이 참 말씀 주신 것처럼 시차를 두고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요 문제 결국은 또 비슷한 그 문제이긴 한데 조심스럽지만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도 한두 개의 업체 또는 하나의 특정 국가만 이 독점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.
예.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가성비가 좀 있는 그런 배터리에 좀 더 또는 전기차의 경쟁력을 가지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니켈이 좀 더 높은 또 그런 좀 롱레인지 같은 그쵸. 그런 경쟁을 좀 가지는 것처럼 유럽 시장이 또 커지고 더 이제 시장이 성숙하면은 또 특정 한두 국가의 기업만 들어가지는 또 않을 것 같고 각자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또 산업의 점유를 어떻게 하고 네. 그 점유하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좀 더 시장이 전반적으로 커지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중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뭐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좀 진출 못한다 또는 그쪽에 대한 점유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뭐 단기에 뭐 주가적으로 뭐 큰 뭐 악재 기존에 있었던 생각이 악재가 될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도 각자의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경쟁력을 가진 쪽에서 산업이 같이 성장할 것이다.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의 결국 또 뭐 마켓시아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. 이후에 차별화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 측면에서 지금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초기 시장이기도 하죠. 사실은 배터리가 아직은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LG 엔솔이라든지 CATL 같은 비슷한 경쟁력 또는 각국에 대표하는 것들 그 기업들이 아직은 좀 비슷한 주가 흐름을 좀 맞아요. 보이는 걸로 보이고 있고 그 각자의 장점들 또는 고유의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차별화가 나오지 않을까? 참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합리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정말 이 LG 엔솔과 CATL의 이 밸류에이션이 비슷하게 가는 모습이 좀 그걸 보고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곳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, 예. 나중에 맞아요, 어떻게 될지 맞아요.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제 산업 성장에 따라서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명한 판단은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좀 다양한 국가의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맞습니다.